(1926년 3월 22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외무부와 가까운 언론이 미국을 향해 설교자 역할에 중독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영국 주재 미국 대사 허턴이 유럽 상황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보고하며 현재 유럽 체제가 붕괴되고 다시 블록 정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언론은 미국의 불안을 유럽에서 돈을 회수하려는 조급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국제주의와 고립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바는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참여 조건으로 내건 유보 조항을 처음으로 수용했습니다. 국제연맹은 소련의 군축 예비회의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소련이 이를 거부할 경우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었으며 회의가 실패할 경우 책임을 소련에 돌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 외교계에서는 이 회의 자체가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독일의 연맹 가입과 소련의 참여가 모두 좌절된 상황에서 회의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 안보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군비 축소를 꺼리는 국가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제네바 회의의 여파가 국내 정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개혁 실패까지 겹치며 내각 붕괴 가능성도 거론되었습니다. 국제연맹에서의 희생적 태도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고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아직 제네바에 남아있는 라틴 아메리카 대표단은 영국 식민장관이 제안한 별도의 라틴 아메리카 연맹 구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국제연맹 이념의 핵심 지지자라고 강조하였고 참여 의지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400명의 시위대와 행진하던 여성 노동자 2명이 파업가를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파업 중재는 중재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전혀 진전되지 않았으며 참여 인원은 오히려 500명 증가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것이 조직적인 피켓 활동의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 측은 협박에 의한 강제 참여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파업 지도부는 KKK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파업위원회에서 축출된 인사는 이를 홍보용 자작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인사는 집회에서 파업은 지지하지만 지도부는 반대한다 발언했으나 군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와 이탈리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세관원 4명이 무장 상태로 국경을 넘어 유고슬라비아 영토에 진입했고 퇴거 명령을 받은 뒤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고슬라비아 세관원 1명과 민간인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측이 대응 사격을 가하자 이탈리아 인원들은 자국으로 철수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미국 석유회사 대표들이 석유법을 두고 멕시코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멕시코 특별청구위원회는 4월 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멕시코의 유리한 판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재인의 권한 남용 문제와 논란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포함 문제가 제기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시티에서는 원인 불명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건강하던 시민 5명이 갑작스러운 코 출혈 후 거리에서 즉시 사망했으며 의학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사임한 내각은 아직 행정 책임자의 요구로 업무를 임시 수행하고 있으나 조만간 정부 재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군은 텐진에서 철수했으며 베이징 방어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리징린 세력이 텐진에 진입하면서 국민군 세력은 베이징 인근 교통, 산업 요충지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지난주 폐렴으로 608명이 사망했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 계층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기 증상만 있어도 자발적으로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환자 증가를 보고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혼잡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3월 22일 방송을 마칩니다.